예, 지금 시간이 2019년 9월 29일 일요일 오후 10시입니다. 하루 남았어요, 하루. 그러니까 지금 시간 기준으로 11시간 하고 24시간. 이렇게 지나면 9월 달이 끝나게 되는데요. 9월을 끝내는 시점에서 봤을 때, 예, 암호화폐는 그다지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봉이죠? 이건 일봉의 흐름인데, 이게 추세가 바뀐 거라, 보통 같은 케이스면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어제 저점 깨졌고, 음, 어쨌든 그다지 좋은 분위기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막 천지개벽이 일어날 만큼의 반등이 오지 않는 한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누르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 어, 지금 960만 원인데 음, 이대로 끝나면 다음 달은 이렇게 생겼죠. 지지가 거의 누웠어요. 여기서 지금 하루 남은 상태에서 더 누르면 예, 지지는 거의 망가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은 가능한데 월봉상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게 문제예요. 월 초에 하락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안 하실 텐데 8월 달과 마찬가지로 월 초에 상승으로 시작해서 월말에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 월봉 기준으로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건 월봉상으로는 매수가가 안 보여요. 예. 이번 달에는 매수가가 보였지만 오히려 시간상으로 거꾸로 왔죠. 지금이 매수해야 될 시점인데 뭐 반등할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월봉상으로 보면 그다지 깔끔하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상태에서 600만 원까지 보여요. 여기서 보인다라는 건 전에도 이게 말조심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인다고 간다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 가격을 반드시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어, 그 표현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제 받아들이는 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600만 원을 간다가 아니라 600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선가 닿는 행위가 일어나는 걸 확인을 해야지 예, 무턱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게 지금 월봉의 형태고요. 음. 주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10시간, 11시간 남았죠? 그래서 11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도 주봉도 이 상태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건 매수해야 될 이유를 점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떨어지는 일봉을 보고 나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은 봉이 무너지면서 큰 봉들이 무너진 상태로 마감하는 음,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지금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는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은 조금 무너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적어도 예, 주봉이라도 뭔가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일봉 거래를 하다가 물려도 어느 정도 버텨가면서 위기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위험 관리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주봉이 살아날 확률이 앞으로 11시간밖에 안 남아서 그 와중에도 지금 일봉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죽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일단 오늘은 전봉의 저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저점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일봉을 활용한 매수는 부담스러운 상태가 된 거고요. 오히려 한 240분봉이라 120분봉에서 바닥에서 뜨는 양봉 하나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봉 지지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데 어쨌든 하방이 뚫려 있는 건 맞는 거라서 그런 상태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어쨌든 손절선이 없잖아요. 지금의 매수가는 손절선이 없으니까 다른 봉을 활용해서 손절선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일봉을 보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지지만 이걸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이 내일 아침 9시까지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일 아침 9시까지 충분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월봉과 주봉은 거의 망가져가는 케이스라 어쨌든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제 행운에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수를 했으면 매수를 한 시점부터 그 봉이 마감하는 시간까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일요일 밤 10시가 넘은 지금 시점에서는 위기 관리 자체가 일봉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주무셔야 될 거잖아요. 지금 10시인데 지금 매수해가지고 언제 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서양 쪽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가격일지는 몰라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가격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해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온 시간이 너무 늦어요. 다음에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애초부터 지지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원래 지지가 없었던 거죠. 왜 올랐냐? 위에 공간이 있었으니까 오른 거예요. 근데 누르면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내릴 때도 쉽게 쉽게 내리는 거죠. 주봉은 지금 만들어진 지지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지가 5개나 있었는데 그 5개를 모두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지지선이 많지만 월봉엔 지지선이 없으니까 결국에 월봉 따라 움직이다 보니 주봉을 한 번에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예, 다음 주에는 지지가 거의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을 활용하는 매수 전략이 없다는 거죠. 없다라는 건 오른다 내린다 개념이 아니라 주봉이랑 월봉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만 보셔야 돼요. 자, 일봉은 음봉이죠. 예. 밑에 지지가 있어요. 계속 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지는
전봉의 저가의 아래에 있는 거죠. 전봉 저가의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예, 손절은 일단 못해요. 예, 손절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도 좀 더 눌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지지라는 게 일봉만 가지고 있지 주봉이랑 월봉은 예, 제대로 된 지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봉만 믿고 거래하다 밀리면 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단타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하고 예,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안정화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리플, 리플의 초기 모습을 한번 보면 과거 예, 리플은 이렇게 생겼죠. 원래 지지가 없었어요. 저런 각도의 지지는 보통 지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수치적으로 저 가격이 뜰 뿐이지 사실 저런 각도의 지지를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위에 있는 저항, 그죠? 이 저항값이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했죠. 그래서 300 이게 얼마예요? 374원에 있는 저항을 맞고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올라갈 때 사람들은 상당한 희망을 가졌을 텐데 원래 그려졌던 차트의 모습은 그냥 저항이 있었고 지지는 약했어요. 그래서 저항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에요. 윗꼬리가 길고요. 아랫꼬리는 짧은 그런 음봉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이 오더라도 하락의 기운을 좀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래로 가면 여전히 저항이 누르고 지지는 어찌되었건 전봉 저가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매수가는 최소한 250원대, 258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83원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저항은 안 내려오고요. 지지는 없어요. 이 구조는 이제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위아래 다 열린 거예요. 보통 이런 건 십자를 그리죠. 그죠? 이런 봉은 보통 십자를 그려요. 그래서 십자봉이 양으로 그려지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십자봉이 음으로 그려지면 이제 저항이 내려오면서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면 주봉도 별로, 월봉도 별로예요. 그럼 일봉만 보세요. 일봉만. 오늘은 볼일 없죠. 전봉 저가 깨졌고, 가마 올리지 않는 한 뭐 그다지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라이트코인 월봉으로 보면 원래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저항도 안 갖고 지지도 안 갖고 그냥 허공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음 달로 연결해서 보면 지지는 얼마냐? 49,000원대, 49,600원 수준에 만들어지고요. 저항은 75,000원대에 만들어지는 거죠. 양봉이 언제 나오는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여전히 지지는 없고 저항은 발달하지 않고 이게 저항이 발달했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쉽게 말을 꺼낼 텐데 저항도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아래 자유로워요. 위아래가 다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 똑같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사실 반등을 해야 되는 날인데 오히려
시가에서 밀려서 전봉 저가를 깨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로 보면 그다지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이에요.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의 움직임 그리고 그 전 8월 달의 움직임도 동일한데 뭔가 밑에서 강하게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작정 위로 달렸다가 자기네들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길게 늘려서 보면 반등 후에 재하락하는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면서 저점을 계속 낮춰가는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야 뭐 바닥에서 사서 중간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서 중간에서 파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래는 물린다라고 가정하고 접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언제든 물렸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물리면 어떻게 빠져나가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올라갈 공간도 있지만 눌렸을 때는 더더욱 좀 불안한 형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하고 싶은데 거래할 종목도 눈에 안 보이고 워낙 많은 종목을 보지 않기 때문에 뭐 네다섯 개 종목에서 매수 기회를 봐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네다섯 개의 종목이 거의 흐름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비트가 다 망가지면 뭐 전부 다 망가지는 구조라서 지금은 종목을 선택하기도 참 애매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드만 조금씩 늘려서 매수할 기회를 대비해서 좀 자금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상화폐 쪽은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주식 쪽을 한번 볼까요? 일단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 잠깐만요. 응? 연동이 끊어졌나 보네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볼 텐데 아이고 이거 연결하면 화면 끊어질 텐데 잠깐만요. 중간에 아마 끊어질 겁니다. 화면이 끊어졌을 거예요. 이거 로그인 할 때 보면 화면이 끊어지더라고요. 잠깐만요. 자, 로그인이 지금 된 상태인데 화면이 안 붙고 있어요. 붙었다. 조금 있으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화면 떴죠? 이거는 코스피인데 지금 상태는 월봉은 어쨌든 저항 위에서 어쨌든 이제 꼬리를 감고 있어요.
뭐 워낙 무섭게 치고 올라간 상태라 어쨌든 월말이라 월봉의 저항을 드는 건 포기하고 윗꼬리를 달고 있는 중이에요. CME 선물은 야간 기준으로 0.48% 빠졌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열어서 현재가 2049인데요. 2049에서 곱하기 0.9952 를 누르면 2039.16 정도 돼요. 그럼 2039로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종가가 2039 적용. 예,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시뮬레이션 된 화면이에요. 그래서 월봉은 이제 저항으로부터 내려오는 걸로 보여지고 다음 달은 지지가 뭐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월봉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뭐 그다지 유용하진 않고요.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한 이 정도 돼요. 2093. 그러니까 만약에 인버스를 산다 그러면 한 2093 정도 위로 올라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매수는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예, 월봉을 사용한 매수 전략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시가가 바뀔 거잖아요. 종가는 끝났고 여기가 2000 아까 몇이었죠? 2039. 그러면 여기가 2039가 돼서 네, 적용해서 보면 개파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시가 바로 아래 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매도 칠 수 있는 자리는 한 2083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보고 인버스를 사라 그러면 이제 2083 위에서 아마 할 것 같고요. 레버리지를 살 수 있을지는 예,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쭉 빠져서 1987 언더로 빠지면 그나마 한 매수를 해볼 생각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반등 후 재하락도 가능한 좀 애매모호한 자리예요, 지금이. 그리고 일봉은 여기서도 똑같이 2039로 바꾸면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일봉은 지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은 지지가 있고 일봉은 지지가 없죠. 예, 그래서 아마 2052 정도까지 반등 후에 버티든 재하락하든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일봉은 매수가 불가능하니까 매수를 하실 거면 이제 주봉을 활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봉은 시작할 때부터 전봉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시작하는 거라서 일단 손절선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관심 종목에 가면 다음 달에 확인해 보려고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종을 이미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한 추이를 내일 좀 지켜보고요. 내일도 뭐 0.48% 하락해서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장 중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종목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예, 그 중에서 10월 달에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는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흐름들이 굉장히 뭐 급격하게 또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막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추세를 잘 타시는 분들이야 수익이 쉽게 나겠지만, 예, 이렇게 좀 일정한 룰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일시적으로 돈이 막 몰려들어서, 예, 흐름을 만들었다가 다시 돈이 빠져나가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예, 그런 형태의 흐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분석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어쨌든 월봉은 양봉으로 끝나겠지만 썩 좋은 형태의 완성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이번 달에 만들어 놓은 양봉이 그렇게 우호적인 상태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 지난 월물에서 외인이 보유했던 선물 매수분, 예, 그 매수분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만기가 지났잖아요. 만기가 지난 상태에서는 이제 다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놓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개 정도. 17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내일 이제 종가 확인하고 나서 좀 더 쳐낼 걸 쳐내고요. 나머지 종목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제가 모니터링을 해볼게요.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괜찮은 게 있으면 이제 공유를 하고 괜찮지 않으면 계속 모니터링만 해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음, 지금 10시 27분인데요.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황 정보라고 해서 1시간 내내 방송을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요 30분 동안 시황 방송을 하고 그 뒤에 저희가 띵글 앱을 예예 띵글 앱을 이제 런칭해서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사용법에 대해서 매주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챕터를 만들어서 그 챕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어쨌든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카페에 오시고 그러셨던 분들은 기초적인 내용이 거의 생략된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보기엔 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좁히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이 툴을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들 있잖아요. 그리고 뭘 취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뭘 무시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할 거고요. 커리큘럼도 짜야 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